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주만치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자,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요즘 날이 무척 덥죠. 예, 푹푹 찝니다. 푹푹 찝니다. 예. 푹푹 찌는데 지금 한일 간에는 또 보면 그야말로 푹푹 찌고 예. 한일 간의 그 갈등이 그야말로 전쟁에 준하고 있고요. 예. 마침 그 지지난주죠. 장관님, 의원님, 주의원님 나오셔갖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사법 자제의 원칙. 예. 이러한 것들이 국제 규범으로서 그야말로 사법 자제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사법부와 행정부가 원 보이스, 예. 한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 10개월 동안 그냥 망연하게 있는 가운데 결국 예.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전쟁 비슷한 분위기에 예. 들어갔다 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8일이죠. 18일 그 목요일까지 일본에서는 한국에다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예. 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청와대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예. 마침 18일 오후에 한 3시간 동안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여서 어쨌든 간에 정말 오랜만에 무슨 어떤 의견을 갖다가 여야를 떠나서 의견을 그런 모으는 모습 보였는데, 한 가지 보면 뭐랄까, 제 그날 결과 발표를 보고 확 가슴을 찌르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별도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이 심상정 의원이 그야말로 일본 아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번에는 아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배석하고 있던 정우영 안보실장에게 지소미아, 즉 이제 군사 정보 협정이죠, 그것 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우영 실장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추후에 기자들에게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저런 것은 아니고 하는데, 사실 가장 민감했던 것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미일 삼각, 어떻게 보면 뭐 군사 동맹이라고나 할까요, 군사 안보 협의체라고나 할까요, 예. 핵심이 지소미아인데 예. 그 지소미아를 갖다가 깰 수 있다는 식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흘림,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국익은 내팽개친 채 네. 극도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네. 그런 운동이라고 보고 있죠. 예. 사실은 정의용 실장이 우물쭈물하기 이전에도 네. 언론에는 네. 정의용 실장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네. 심각성을 알았는지 거두어 들이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안보는 집단 안보고 네. 그 안보의 가장 수요자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한미일 간에. 네. 특히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네. 대한민국이 이 지소미아 군사 정보 협정으로 덕을 보는 것이 많지, 네. 일본의 그 아주 우수한 정보력이라든지 네. 해군력 이런 거에 덕을 보는 것이 많지, 우리의 정보로 네. 일본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일본의 정보를 의지해서 네. 북한을 체크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훨씬 강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네. 더구나 한일 간의 문제는 군사 정보 협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무려 여러 곳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네. 미군이나 유엔군의 이 군수 물자가 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기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깬다는 것은 말하자면 덕을 보는 사람이 그 계약을 걷어차겠다는,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또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토착 외부라고 몰릴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소미아 이제 말씀 하셨는데요. 지소미아가 사실은 MB 정부 시절에 사실상 체결이 되었다가 그 당시 좌파들, 예. 이번에 이제 보면 기치를 올리고 있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좌파들이 그야말로 막 극력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무산되었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던 2016년 11월에 예. 그때 어쩐 지소미아가 그 당시에도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긴급히 협정을 체결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토착 외구로 몰리고 있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침 또 보니까 며칠 전에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척의 배 이야기하면 바로 죽창가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보면 극도의 뭐랄까 최장직 교수가 얘기했던 관제 민족주의를 불을 지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박용만 대한상위 의장 그 양반이 뭐 저번 전쟁은 전쟁이고 마치 전쟁 났으면 예.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요지의 어떤 그 강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야말로 재롱을 떨듯이 박용만 대한상위 회장님 존경합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조국 수석이 오지랖이 이루 넓기가 말할 수가 없고요. 예, 민정수석으로서 맡아 있는 민심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하고 네. 그다음에 공직자 검증하는 일은 일일이 다 실패하고 네. 뚱뚱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다가 네. 그것도 평소에 자기가 이야기하던 어떤 정의관념, 보편적인 인류의 가치 이런 데와 전혀 맞지 않는 네. 무슨 의병이네. 저는 창이네. 저는 그 조국 수석의 의식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됐고 지금 일본과 이렇게 갈등이 생긴 마당에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네. 협상력을 키워주고 하기 위해서 네. 단합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 모양새를 이용해서 네. 강경 일변도로 나간다든지 네. 극도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정권이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고요.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뭐 안보든 네. 경제든 네. 모든 것이 파탄이 나니까 네. 이제 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일본과의 대결 구도를 가지고 네.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나라 전체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데 네.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군인들이 가서 양민 학살도 하고 이랬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우리나라와 협력이 이 베트남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것을 다 접어두고 교류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한일 회담 종결을 하면서 낸 내용에도 일본은 참 불구대천의 원수지만은 네.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듯이 36년 일제의 탄압이나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에 집착하면 우리 국민과 나라만 손해니까 그것을 잠깐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축구 게임 한 번, 배구 게임 한 번 일본에 이기면 우리 국력이 일본보다 더 센 줄 알고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일본은 그래도 한때 G2였고 지금은 G3인데다가 우리 경제 구조가 일본과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싸우면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조금 해소되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소위 자칫 잘못하면 대로 받고 말로 주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정부가 강경책은 맞지 않다고 보지만은 일단 협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야당이나 국민들도 조금 모여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되 네.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네. 정치력이나 외교력으로 이 문제가 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걸 올라타서 뭐 끝까지 일본 놈들 나쁜 놈들 경제 침략이니까 붙어보자 가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주 의원님 보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가 한일 간에 그야말로 경제 전쟁이 붙으면은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270대 1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되로 받고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 되로 주고 예. 두 섬으로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하나의 피해를 주면 일본은 우리에게 270의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고요. 아까 우리 주 의원님 말씀 중에 보면은 결국 보면은 내년 4월 총선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그동안 사실은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적폐 프레임으로 참 사골곰탕 끓이듯이 많이 끓여 먹었잖아요. 예. 이제 끓여서 이제 아무리 끓여도 국물도 안 나와요. 거기에다 보면 또 재작년부터 또 작년 말부터죠.
김정은 프레임으로 얼마나 또 보면은 평화가 왔다. 예. 그다음 뭐가 어쨌다. 저쪽 뭐 평창 올림픽, 동계 올림픽, 그다음에 저 능라도 공원에서 손 들고 예. 그다음에 드디어는 얼마 전에는 저 뭡니까 DMZ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 대통령 예. 셋이 그런데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양반들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그야말로 쇼비니즘이라 하죠. 극단적 애국주의에 불을 지피고 요즘 한창 유행하는 것 중에 노노 NN 재팬이라고 아시죠? 유명 예. 그 검색 순위 1위입니다. 예. 노노 재팬식으로 가는데 자 최근에 보니까 또 여당에서는 경제보복대책위원회를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로 또 이름을 바꾸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아까 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뭐 협상력을 갖다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당에서 조금 좀 흥분해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사실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될 그 정부는 지극히 냉정하고 냉철하고 그야말로 주판을 튕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양반들도 오로지 내년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야말로 모든 전쟁을 벌여서 내년 총선 앞두고 야 우리 소득 주도 성장 망친 거 우리 때문에 망한 거 아니다. 일본 때문에 그렇다. 일본 때문에 예. 그렇다. 야 우리가 저 52시간제하고 저 최저임금제고 원래 잘 되려고 그랬는데 일본 놈들이 저 깽판 치는 바람에 안 된다. 마침 보니 며칠 전에 그 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 보면 3년 만에 기준금리 낮추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참골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씨가 전공으로 썼던 예, 얘기죠. 나는 살을 내주고 상대방의 뼈를 발라오겠다. 네네. 일본이 지금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일본이 경제적으로 손해는 좀 입지만은 네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이제 따라 올라오고 네네.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계속 무슨 협의 같은 걸 깨고 이러니까 네네. 이번에 아예 그냥 자기들이 좀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네. 대한민국의 이 길을 꺾고 경제적으로 짓밟겠다 그런 각오가 엿보이는 거라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네. 강원 양면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해서 네네. 위기를 피해가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공격받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네. 우리가 방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공격받는 상황이 왔으면 네. 어떻게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피기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회피기동 고민은 물론 전략적이고 아주 미묘한 것이니까 드러내놓고 국민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고 이렇게 이제 해 가야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예, 안 예. 보이니까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미국과도 서로 이 뒤쪽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덤비기만 하는 모양새. 네. 지금은 국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네. 다들 죽기 살기로 달려나가는데 한 번 상처 입고 주저앉으면 이제는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정권이 이 편견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진 독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네. 거기에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뭉쳐나가야지 네. 정략적인 의도로 이용하면 국민들은 그걸 금방 알게 되고 네. 그것이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년 선거도 반일 감정 가지고 가다가 여권이 망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선거 보니까 마침 보니까 내년 선거 2020년 4월 15일 예. 21대 총선이니까 지금 7월가 8, 9 이제 한 9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9개월도 예. 안 남았고 이제 조금 여름 지나고 정기국회 지나고 이제 12월 되면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이제 총선 그렇습니다. 분위기로 들어가는데 예. 이 선거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보면 현재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면 장애 또 투쟁도 했던 그 이유가 패스트트랙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패스트트랙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공수처법, 예. 검경수사권 조정 예, 이 문제 하나 그렇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역 의원좀 300분 그리고 나머지 정치 지망생들 모두에게 최고의 어떤 관심사라고나 할까 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지금 보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건 연동형,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절반의 연동,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정개특위가 재가동돼서 네네.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되어 있고 네. 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했던 홍영표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네. 이끌어가게 되는데 네, 네.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 끝까지 집요하게 네. 주장을 하겠지만은 네.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예, 예. 자칫 잘못하면 네. 내년 총선이 선거법 때문에 총선을 치르지 못하는 선거법 대란이 올 수가 있다. 아,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말하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리하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다시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안을 또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20몇 개씩이나 줄여야 되는데 28개 줄여야 28개를 예. 줄여야 하는데 네. 그 협상이나 합의 자체가 너무 어렵고 네. 그러다 보면 법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만들어 놓고 선거구 획정을 못한 채로 4월 달을 맞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법대로 치를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니 그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주연님이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연님이 원래 저 법관을 갖다 20년 하셨고 예. 법관은 어느 지역에나 지역 선거구 선거위원장을 갖다 예,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선거에 대해서 능하신데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요.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저 누구 심상정 씨가 목숨을 건 부분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를 갖다 그야말로 또 날치기 하듯이 예.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예. 물론 헌정사상 보면 그야말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그런 예. 식으로 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때도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통과시켰어요. 예. 그렇네요. 근데 그거 통과시키고 나면 또 선거구 획정을 그게 어마어마한 싸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패스트 트랙에 태운다 하더라도 선거 치를 때까지 되지가 않고 그럼 선거 어떻게 돼요? 그 선거구가 없어서 선거를 못 치르는 선거법 대란이 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무리하게 하면 그러면 잠깐 손 한번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 20대 후보님들은 일단 한 몇 년 더 하시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임기가 끝나면 끝나도록 돼 있기 5월 때문에 5월 29일 예, 뭐 좋을 일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예. 이렇게 저렇게 되면 5월 30 내년 5월 30일부터는 국회는 제로가 되고 예. 그러니까 입법부가 제로가 공석이 되니까 법안이 올라와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문 닫는 그 거예요. 비상사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의원들 만나면 너희들 이런 거 생각해 보느냐. 네. 의석이 28개 주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의원들을 압박해서 공천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네. 이 법을 찬성하라 그러지만은 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들어가면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든지 자기 선거구가 쪼개지는 사람들은 네. 찬성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이 허쳐놓고 수습도 못하는 그런 대란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일단 3분의 1이 동의하면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예. 가야 되니까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요청해도 되는 됩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에서 자기 지역구 없어질 의원들은 속으로 흐뭇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지금 법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네. 지금 법은 없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는 해놓고 네. 구체적 지역구는 확정 안 된 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2020년 5월 29일자로 보면 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 없어져서 국회의원은 없는. 그러면 또 선전선동에 능한 이 여당들이 네.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저지레해서 이래 만들어 놓고도 네. 또 온통 떠넘기면서 네.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헌정 중단 사태가 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입법부가 제로가 되니까. 예. 자 이제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 그좀 뭐 오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좀 예. 저도 보면 정치 평론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오늘 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선거법 대란, 이른바 헌정 중단 사태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사라져야만이 헌정 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법부가 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엄중한 예. 그 상황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보면 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조금 보면은 뭐 옛날 함께 뭐 지금도 동료 의원이시죠. 예.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서 좀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랄까 자유한국당이 너무 뭐랄까 좀 또 옛날 버릇, 그러니까 초식동물, 웰빙, 그야말로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거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싫다는 것하고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별개의 건 아니냐. 결국 자유한국당도 환골탈퇴하는 대폭적 물갈이.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98년에 정권을 50년 만에 내어주고 좌파한테 넣어주고 그때 2000년 총선에서 이회창 총재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물갈이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물갈이가 필요하다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년 총선의 승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다녀보면 민심은 문재인 정권은 아니라고는 확실히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민심이 왜 오지 못하느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인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과거의 이 잘못된 점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있어야 네. 하는데 예. 지금 3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채 그냥 안주하고 있는 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인적 혁신 네. 내지는 인적 청산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보수의 단합도 필요한데 네. 인적 혁신과 보수 단합이 서로 상반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모습- 가기가 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적 혁신을 하면 지금 우리 공화당이 멍석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분열될 확률이 높고 네. 또 그것이 걱정돼서 인적 혁신을 소홀히 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운 네. 이 문제를 어떻게 과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가 저는 난제이기도 하지만은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개인의 정치적 이해 득실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 말끝마다 나라 걱정하는데 네. 진짜 내 하나 희생하고라도 당이 잘 되는 길, 정권을 되찾는 길,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네. 하되 그런 어떤 틀은 당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거쳐서 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나가야만 가능한 것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통합 노력도 꾸준히 하고 네. 그다음에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는 분이 있다면 네. 정말 설득이나 애원의 노력도 해서 네. 같이 다 살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모순 그야말로 자 예전에 한비자에 나왔던 거요. 예. 자 여기는 모든 창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딱 돌아서서 자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예.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죠.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자 그야말로 지금 자유한국당 일마 자유우파가 처해 있는 그 현재의 처지가 바로 모순적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보면은 앞으로 뭐 주의원들 사선 아니세요? 예. 그 사선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보면 중진 회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보면은 당에서 좀 많은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월은 마감하고 8월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주의원 감사드립니다. 예.